어제도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자정이 지나서였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던 거실에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퍼졌을 때 나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다. 별 생각 없이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손이 멈췄고 화면이 꺼질 때까지 그대로 앉아 있었다. 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밖에서도 알 수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더 두드렸는지도 모른다. 몇 번 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사이사이에 짧은 침묵이 있었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았다. 문고리를 잡지도 않았고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냥 앉아서 소리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 그때의 선택을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것이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을 열지 않는 일은 그날 처음이 아니었고 그 뒤로도 또 일어났으며 아마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나는 또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는 정확히 말할 수가 없다. 다만 어느 순간부터 모르는 소리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그게 이상하다거나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됐다.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날 밤 문을 두드리던 소리가 멈춘 뒤에도 한참 동안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한 10분쯤 지나고 나서야 슬리퍼를 신고 문 쪽으로 걸어갔고 현관 앞에 서서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계단 쪽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복도는 고요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이 오지 않았다. 그건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미완성된 일을 남겨둔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었던 것 같다. 누가 왔다가 갔고 나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무슨 일로 왔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넘겼다. 그게 불편했는지 아니면 그저 익숙하지 않았는지는 지금도 확실하지 않다. 사실 그 선택은 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도 애매하다. 문을 열지 않는 것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기보다는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에 가까웠다. 예전에는 달랐다. 누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면 나는 별 생각 없이 문고리를 돌렸다. 택배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잘못 찾아온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뭐든 간에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당연함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문을 여는 것보다 열지 않는 것이 더 편해졌다. 그 변화가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40대 후반쯤이었을 것 같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몇 년이 지났을 때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시기였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예민해졌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 왠지 모를 경계심이 먼저 들었다. 그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혼자가 되고 나니 밖의 세계가 조금 더 멀게 느껴졌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안과 밖이 확실히 나뉘는 것 같았고 그 경계를 넘는 일이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다. 그때 처음으로 문을 열지 않았던 날을 떠올려 보면 그건 여행지 호텔에서였다. 혼자 떠난 제주도 여행이었고 저녁을 먹고 돌아와 샤워를 하려던 참이었다. 누군가 객실 문을 똑똑 두드렸고 나는 욕실 앞에 서서 잠시 멈췄다. 호텔 직원일 수도 있고 옆방 손님이 잘못 찾아온 걸 수도 있었지만 그 순간 몸이 먼저 굳었다. 왜 그랬는지는 지금도 설명하기 어렵다. 위험하다고 느꼈던 건 아니었고 그렇다고 귀찮아서도 아니었다. 다만 그 문을 여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방 안에서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일처럼 느껴졌고
가게 싫었다. 몇 번 더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샤워기를 틀었고 물소리에 섞여 밖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는 이미 복도가 조용했고 그날 밤 다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누군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릴 때 일단 멈추고 기다리는 습관이 생겼다. 확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고 그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며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할 때도 별일 없었다.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집에서 그리고 다른 낯선 공간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을 때 나는 점점 더 자주 문을 열지 않았다. 그게 습관이 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예전에는 문을 연다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열지 않는다는 선택도 가능해졌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를 보호한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적어도 불편하지 않았다. 40살이 넘으면서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었고 낯선 사람과의 만남도 두렵지 않았다. 누가 길을 물어도 친절하게 알려줬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피곤하게 느껴졌다. 낯선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그 모든 일들이 조금씩 더 무거워졌다. 그건 사람이 싫어진 것과는 달랐다. 친구들과 만나는 건 여전히 즐거웠고 가족과 통화하는 것도 좋았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접촉,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만남이 부담스러워졌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순간의 상징 같은 것이었다. 누가 왔는지, 무슨 일로 왔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었고 그 불확실성이 점점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 가족이 함께 살았을 때는 달랐다. 남편이 있을 때는 문을 여는 일도 전화를 받는 일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었다.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일종의 안전망 같은 것이었다. 설령 낯선 사람이 찾아와도 혼자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안도감이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 문을 여는 것이 곧 나 혼자밖의 세계와 마주하는 일이 됐고 그게 때로는 버겁게 느껴졌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나치게 예민한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냥 문 열어서 확인하면 되잖아라는 말을 들었고 혹시 중요한 일이면 어떡하려고 그래라는 걱정도 들었다.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는 그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을 뿐이고 그 차이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도 안다. 문을 열지 않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렵다는 건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인데 자정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반드시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 이웃이 급한 일로 찾아왔을 수도 있고 배달원이 잘못 찾아왔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 길을 잃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도 나는 문을 열지 않았고 그 선택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귀찮음이나 회피에서 온 것인지 나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 내가 느낀 감정이 단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려움도 있었고 의심도 있었으며 피곤함도 있었고 그냥 내버려 두고 싶다는 무기력함도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뒤섞여서 결국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다. 다른 순간들도 떠오른다. 40대 초반, 아직 혼자가 아니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때는 남편이 출장을 갔고 나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그때는 아직 누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 지금만큼 크지 않았지만 그날은 왠지 대답하기 싫었다. 이유는 몰랐다. 그냥 지쳐 있었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 않았으며 혼자 있고 싶었다. 그래서 설거지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초인종이 몇 번 더 울렸지만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누가 왔는지 확인은 했어야지라는 말을 들었고 나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순간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처럼 느껴졌다. 무엇으로부터 지키는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내 공간을, 내 시간을, 내 고요함을 지키는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게 이기적인 선택이라고 해도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선택들이 모두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행지 호텔에서의 그날 밤, 남편이 없던 집에서의 어느 저녁, 그리고 혼자 살게 된 후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순간에 나는 조금씩 다른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그 선택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이제는 거의 반사적으로 일어난다. 누군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리면 나는 일단 멈춘다. 그리고 기다린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 혹은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는 판단하고 싶지 않다. 누군가는 이걸 두고 세상과 단절되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자기 보호라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그 어느 쪽도 완전히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습관일 뿐이다. 50대 중반이 되고 나서 나는 이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게 됐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낯선 장소에 가는 것, 계획에 없던 일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게 나이 때문인지 경험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성격의 변화인지는 모르겠다. 다만 예전처럼 쉽게 문을 열 수 없게 됐다는 것은 확실하다. 물리적인 문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한다거나 사람들을 불신한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족과 통화하며 필요할 때는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난다. 다만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준비하지 않은 방식으로 누군가 내 공간에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됐을 뿐이다. 그리고 그게 나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이 겪는 보편적인 변화인지는 잘 모르겠다. 어젯밤 문을 두드렸던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모른다. 오늘 아침 복도에서 이웃을 만났을 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결국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다. 다만 알아봤자 달라지는 게 없을 것 같았고 어쩌면 알게 되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급한 일로 찾아왔던 거라면 나는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것보다는 모르는 채로 남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지금도 가끔 내가 그때 문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누가 왔는지 확인했더라면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었을까?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게 스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게 후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냥 그랬을 수도 있다는 정도의 생각일 뿐이고 다시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아마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다.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긋는 일이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어떤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고 어떤 소리에는 그냥 지나친다. 그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고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혼자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진다. 그 중에는 사소한 것들도 있고 중요한 것들도 있다. 문을 여는 것도 그 중 하나다.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그런 결정을 나눠서 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내 몫이다. 그리고 그 무게가 때로는 버겁다. 그래서 나는 가끔 문을 열지 않는 것으로 그 무게를 덜어낸다. 확인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그냥 흘려보내는 것, 그런 방식으로 하루를 견딘다. 그게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나에게는 필요한 방법이다.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누군가 예고 없이 문을 두드린다면 나는 또 멈출 것이다. 그리고 기다릴 것이다. 소리가 멈출 때까지 혹은 내가 움직일 준비가 될 때까지 그 사이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나를 지키고 있다고 혹은 적어도 그렇게 믿으려 한다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한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게 살고 있고 당분간은 이 방식을 바꿀 생각이 없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고 나는 여전히 안쪽에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적어도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한다.